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송인규 씨의 오염된 사랑 이야기라는 IVP 소책자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눈길을 끌죠. 네, 그렇죠. 오염된 사랑이라니. 현대사회의 사랑이 뭔가 좀 오염되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는데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공해라는 게 뭔지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시작부터 좀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냥 사랑의 공해 시대다 이렇게 딱 규정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자료에서는요.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아주 큰 경로로 대중매체를 먼저 꼽아요. 아, 영화나 드라마, 뭐 팝송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가적 직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첫인상, 첫눈에 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순간적인 감정, 강렬한 느낌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아, 뭔가 운명적인 만남, 막 번개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걸 이 자료에서 딱 집어서 부르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에로스적 감상주의라고 불러요. 에로스적 감상주의? 근데 문제는 이런 에로스적 감상주의에 좀 빠진 사랑은 몇 가지 좀 해로운 특징, 위험 신호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들인가요? 첫째로는 사랑을 상대방한테서 뭔가 달콤함이나 즐거움, 만족 같은 거를 이렇게 얻어내는 행위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고요. 아, 받는 거에 좀 집중하게 된다? 외로움이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한 어떤 피난처, 도피처 정도로 좀 격화될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일시적인 위안 같은 거군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좀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 그러니까 마르틴 뷰버식으로 말하면 나와 너 관계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경험이나 만족을 위한 수단? 즉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삼는다는 거죠. 아, 상대방을 대상으로만 본다. 네. 심하게는 인격적 착취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성 간의 사랑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소중한 인간관계들, 뭐 우정이나 가족애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되는 그런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날카로운 지적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식 속에서 에리시 프롬의 그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고민할 때 꼭 찾아보는 책인데 이 자료는 프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그 프롬이 말한 참된 사랑의 5가지 요소 있잖아요. 주기, 케어, 책임, 리스펙, 존경, 그리고 지식. 네, 유명하죠.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용해요. 사랑이 그냥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기술이자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프롬의 통찰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요. 프롬의 분석만으로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되기엔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파고들어요.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론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진짜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머리로 하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렇죠. 우리 인간 안에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모순이나 뭐 이기심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프롬이 말한 그런 이상적인 사랑, 예를 들면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료의 좀 냉정한 진단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관점을 확 전환하는데요. 참된 사랑의 진짜 기원, 그 뿌리는 인간 내부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 바깥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 종교적인 해답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의 완벽한 모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요. 특히 요한복음 10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삶과 죽음, 즉 십자가가 바로 프롬이 말했던 그 주기, 배려, 책임, 존경, 지식이라는 5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건 이 자료가 가진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학적인 분석이나 뭐 자기계발 차원을 넘어서
어떤 신앙적인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진짜 사랑의 동력과 본질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사랑은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랑 뭐가 다르다고 설명하나요? 흥용성. 셋째는 그냥 막연한 이상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위하는 진실한 동기, 이런 특징들을 지닌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꾸준함, 균형성, 구체성, 진실한 동기. 확실히 우리가 감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결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좀 더 깊고 단단한 느낌이죠. 네. 오늘 저희가 오염된 사랑 이야기라는 자료를 통해서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사랑의 공해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의 기독교적인 대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접하는 대중매체가 우리 사랑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에리 히프론 같은 아주 유명한 분석 너머에는 또 어떤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가 만들어낸 사랑의 환상에 좀 젖어 있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지금까지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추구해온 것들이 사실은 좀 피상적인 감상주의는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네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사랑과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었는지 잠시 멈춰서 곱씹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